예, 예. 자, 예,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네. 자, 오늘은 이제 전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말 동안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슨 보복 공격을 했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도 그랬고, 장 끝나고 나서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조만간 다시 보복을 할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때는 이제 전쟁 이슈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쟁 얘기가 이제 자주 나오죠, 그죠? 네, 우리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우려도 가끔씩 제기가 될 때도 있고 주변에서 또 그런 이제 실제 전쟁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항상 이제 거의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기 보니까 그 화천기계나 동신건설 같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짚어드리고요. 요즘에 환율이 무섭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환율 얘기도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 마감한 것부터 먼저 보면은요. 일단은 잘 끝났어요. 물론 양쪽 다 마이너스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전에 빠지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을 해서 끝났으니까 코스피는 장중에 1% 넘게 이제 급락하다가 1.5%까지 급락하다가 마이너스 0.4에서 잘 끝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9인데 여기는 이제 2%까지 이제 급락하다가 감아 올린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냥 환율 급등에다가 총선 이후에 대한 걱정 하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주식시장에서 그분들하고 환율 급등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전쟁 요 얘기가 겹쳐가지고 투자 심리가 엉망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났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해드렸었죠. 환율 급등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보시면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올랐죠. 0.6%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하루에 최대 한 1.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거든요. 주식처럼 막 몇 프로씩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잘.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예요, 하루치고는. 근데 아무튼 이제 3일 연속 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날 0.6%, 그 다음날 0.8%, 오늘은 0.6% 이런 식으로 쭉 오르다 보니까 어느새 1300 지금 80원대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쭉 올라와서 걱정들 좀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간 이유가 지금 뭐예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할까봐 그렇다, 아니다,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면 이런 말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환율이 막 오르면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그죠? 네. 그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걱정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만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아니 어느 특정 부분이 올라가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 거면은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맞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환율이 올라갈 때 이제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나라만 외환위기를 겪을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데 원래는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지수는 정반대로 급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급락을 안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는 다른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달러 때문에 그래, 달러. 자, 당분간 환율 얘기를 좀 계속 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환율 갖고 계속 걱정을 하실 테니까. 그죠? 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최근에 쭉 올랐죠.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다른 단어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어디를 볼까요? 아무데나 짚어볼까요? 뭐 우리 캐나다 어때요? 캐나다. 브라질 헤아라부터 볼까? 브라질 화폐를 브라질 헤아라 환율을 보면 최근에 어때요? 오르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오르는 거 당연히 우리나라가 더 빨리 오르는 건 맞아요. 왜? 민주당이 선거에서 크게 이기면은 그래서 좀 그래요. 이건 참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달러가 순간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브라질 헤아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다른 나라 화폐들이 뭐 어떻게 오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볼까요? 캐나다 달러 어때요? 올라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더 볼까요? 중국은 됐고 어디요? 덴마크? 좀 사는 나라들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덴마크 여기도 오르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어디 홍콩? 중국은 좀 보기 그렇고 홍콩 볼까요? 홍콩 달러도 조금씩 오르네. 많이는 아니지만, 그죠?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는 여기 있는데 이건 뒤집어야 되거든요. 여긴 떨어지네요. 떨어지는데 단위가 다르잖아, 그죠? 네. 우리나라는 뭐예요? 원 달러 환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1달러 대비 몇 원이냐. 근데 여기는 뭐예요? 1파운드 대비 몇 달러냐니까 이 차트는 뒤집어야 되겠죠. 분모가 다르잖아 서로, 그죠? 네. 얘를 뒤집어 드릴게요. 뭐예요? 오르고 있네. 네, 똑같은 거. 파운드와도 올라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볼까 또. 어디를 싱가폴 싱가폴을 봅시다. 이건 다시 원래대로 차트를 돌려놔야 되겠죠? 자, 오르잖아요. 그냥 이런저런 나라들 몇 개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선거 결과 때문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생긴 거죠. 그죠?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만 잘못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엔화 있죠? 엔화도 올라가고. 금요일에 엔화 얘기했었잖아요. 엔화는 어디가 있냐? 여기 있네요. 자, 어때요? 여기도 오르잖아요. 지금. 다 올라요. 다 오른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달러가 순간적으로 강세여서 그렇다 이건데, 달러가 최근에 작년 10월, 11월 달에 여기서 고점을 찍고요. 달러 인덱스인데 최근에 큰 상승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 연준 그 나쁜 아저씨들이 금리 뭐 인하를 해 말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CPI가 0.1% 자기들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서 금리 인하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해 말어 막 이러니까, 그래서 채권 가격이 좀 오르고 막 이러니까 달러도 잠깐 오른 거예요. 그냥 달러가 계속 강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그런 거예요. 잠깐. 여기서 이제 좀 올라가다가 이게 꺾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다시 진정이 되겠죠. 우리나라 화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화폐들이 동일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 올라가는 거 보면서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러지 마세요. 네, 그거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네? 누가 여러분들 와가지고 학대하면 기분 좋아요? 누가 와서 요즘에 때리거나 막 괴롭히거나 그러면 막 신고하시잖아. 스토킹이다, 막 학대다 이러면서,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벌어놓은 돈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겠으며 그걸 불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자,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외환위기나 이런 거는요 절대 얘기를 해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이렇게 저기 얘기해주고 안 온다고. 네. 자, 전쟁 얘기해 볼까요? 오전에 이제 전쟁주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죠? 일단은 종목도 잠깐 먼저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보면 여기 보시면 흥구석유나 오늘 이제 그 에너지 관련주도 급등을 먼저 했죠, 그죠? 네. 원유 이것 때문에. 근데 보면 지금 흥구석유는 아무튼 52주 신고가 내놓고
말이 52주지 사상 최고가예요 오늘. 상장 이래 최고가. 그 다음에 한국석유도 오늘 52주 신고가 갱신했고, 여기는 사상 최고가는 아닌데 52주 신고가 갱신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몇 개 급등을 했죠, 그죠? 주로 이제 에너지 관련주 위주로 급등을 했는데, 전쟁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적어두시든지 아니면 기억력이 좋으시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머릿속에 좀 저장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전쟁 이슈가 지금처럼 이제 커져서 테마주가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가 딱 잡히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 전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거의 안 일어납니다. 최근에 실제 전쟁이 일어났던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요거죠. 뭐 국지전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전쟁 후 직접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현저히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낮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또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설령 전쟁이 일어나도 저 종목들 가겠어? 요걸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못 벌어요. 전쟁 일어날 거야, 이거 많이 갈 거야, 몰빵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뭘 가겠어? 이러면 가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처음에 전문가기 전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 터졌는데 가겠어? 가더라고요. 가더라니까요. 근데 언제 잘 가느냐? 세 번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요. 뭐 호황장이거나 화랑장일 때이죠. 네. 여러분들 그냥 어디 친구한테 얘기 듣고서 그냥 대충 샀는데 다음날 그냥 상한가 나올 때, 돈 10만원어치 샀는데 상한가 두세 개씩 연달아 나올 때, 대충 했는데 그냥 어제 그냥 처음 보는 사람 유튜브 듣고서 그냥 그래? 좀 사봤더니 훅 날아갈 때, 그럴 때는 전쟁주가 잘 안 갑니다. 전쟁이 터져도 안 갑니다. 그때는 뭐하러. 근데 이제 언제 전쟁주가 잘 가느냐, 이래저래 투자 심리가 엉망진창일 때,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 안 좋고 겁에 잔뜩 질려 있을 때, 그때 전쟁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아서 잘 갑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네 번째, 빠르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르고요, 떨어질 때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중앙유럽비스가 처음에 가겠어? 이랬거든요. 처음에 거래 없었어요. 처음에 대장이 아니었으니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가겠어? 근데 가잖아요. 상한가 가겠어? 훅 날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국석유도 이게 처음부터 막 뽑은 게 아니에요. 양봉 하나 뽑아놓고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직전 고점. 그 다음 고점이 여기쯤. 그러니까 걸리잖아요. 여기서 못 넘어가고, 그죠? 가봤어. 그러더니 한 일주일, 2주 정도 시간 끌다가 휙 날라버리잖아요. 이런다니까.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오를 때는 수익을 빨리 챙기고 빨리 떠야 돼요. 빨리 수익을 챙기고 빨리 자리를 떠야 된다. 빨리 치고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게 네 번째가 이거예요. 빨리 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왜냐면은 종목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붕 떠 있질 않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그 화천기계 같은 이 조국 관련주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는 총 캔들이 7개거든요. 상한가까지 포함하면 7개잖아요. 세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7일 정도, 7거래일, 그러니까 2주 정도 떠 있다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전쟁주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페크 봅시다. 예전에 뭐 꼭지 찍을 때가 여기였었거든요. 한번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그냥
다이빙에서 내려. 올림픽 보면 다이빙 선수들 있죠. 서로 떨어져. 그러다가 지중은 듯이 있다가 또 어떤 얘기가 나와서 올라오긴 하는데 여기도 어때요? 꼭지 찍고 바로 끌려 내려옵니다. 여기는 더 가는 거 아니야? 여기 하면 그래요. 전쟁 터져가지고 난리 날 줄 알고 또 안 판다니까. 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라. 팔고 자리를 바로 떠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흥구석 이런 거 있죠? 지난 10월 달에 여기서 한 며칠 있었더라? 한 3, 4일? 네. 4일 있었네, 4일. 음봉 나오기 전까지 하면 3일? 3, 4일 정도 있다가 바로 끌려 내려왔어요. 이거 오래 있질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장기 투자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장기가 아니고 중기 투자도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수익 났으면 잘 챙기셔야 돼요. 네. 여기서 근데 하물며 여기서 매수한다? 에이, 그건 아닌 거예요. 금방 끝나요. 대신에 이제 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쟁 뉴스라는 게 금방 끝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실제 전쟁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테마주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이틀 걸어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걸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서로 그냥 감정싸움 하면서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너 죽는다 나 때리면 너도 가만 안 둔다 그러고 막 협박하면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 최소한 몇 달씩 가거든요. 그러면 테마주가 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한 종목이 막 몇 달씩 가는 게 아니고요. 순환매를 돌리면서 돌아요. 돈다고. 왜 우리 저 영화 보면은 권총 총알 이렇게 회전하는 그 리볼버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하듯이. 회전하면서 순환매를 돌리거든요. 네. 왜 저기 그 권총 중에 왜 저기 경찰들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총알 6발인가 8발 꽂는 거. 룰렛이라고 하잖아요. 한 발 쏘면 돌아가잖아요. 다음으로 촥촥촥촥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테마적으로 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 이 전쟁은요 좀 더 길어질 거예요. 길어질 거라고. 네. 그러면 여기서 뭘 준비해야 돼요? 한 종목 갖고 오래 생각하지 말고 순환매를 잘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수익을 내고 즐겨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과열 쪽에 들어가는 게 흥구석유예요. 흥구석유는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진짜 전쟁 이거 전면전 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개미들이 뉴스를 보고 야야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저기 쟤네들 저기 전쟁 저기 일으키면은 기름값 뛰고만 난리 나서 지금 또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주식시장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면 걱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흥구석유를 또 사러 들어가요. 사러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사주냐 안 사주냐인데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그 저기 뭐예요 총선 전에 정부에서 의대 증원한다고 발표해서 의사 선생님들 뚜껑이 확 열리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강대강으로 이제 대치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뉴스를 보던 이제 그 심각성을 이제 느꼈던 개미들이 뭐였어요? 인성정보나 이런 이제 종목들을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야 이거 무조건 간다. 큰일 났다 이제 병원 다 마비 사태 오고 난리 났다. 근데 멀쩡하죠 아직까지는. 물론 100% 멀쩡한 건 아니지만 인성정보가 그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샀고 또 샀고 또 사고 또 산 거 아니에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논리적으로도 그랬고. 그런데 비논리적이죠. 떨어져 버리죠. 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지만 유상증자 안 당했어도 어차피 떨어졌을 거예요.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아유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뭐 아유 귀찮아 짜증나 죽겠네 이러다가 갑자기 뉴스 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막 사러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제 지금 사람들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걸요? 이제 이거를 살 겁니다. 왜? 주말 내내 뉴스가 며칠 동안 나왔고요. 심각하거든. 보니까 막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300개 넘는
미사일 또는 드론을 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래요? 쐈어. 근데 우리가 보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란이 뭐라 그랬게요? 뭐? 보복한다고? 우리는 오늘 쐈던 거에 10배로 돌려줄 거야. 그런 거예요. 300 몇 발을 쐈대요. 드론이랑 미사일 포함해서. 그러면 3,000기 이상을 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랑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응? 있을란가 모르겠다. 네. 근데 어쨌든 분위기가 지금 심각해지죠? 어?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분위기는 똑같아요. 저는 맨날 이쪽 뉴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늘 똑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개미들이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열.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열됐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흥구석유가 뭐예요? 네, 상장 이래 신고가예요. 그리고 오늘 터진 거래량이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터졌는데 거의 역대 최대급이에요. 상승 마디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최근 21선 상한가 나왔던 시작 전부터 계산하면 이만큼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앞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죠? 여기랑 비교했을 때랑도 이때보다 더 많이 올라왔네. 그 다음에랑 비교하면 여기 이때보다 좀 짧고. 근데 이 정도면은요, 앞전에 이제 급등했을 때 여기가 이제 저기 언제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텐데 그때보다 양봉 하나 더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보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급등을 많이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럴 때랑 갖다 붙여보시라니까. 비슷하거나 거의 비슷하죠, 그죠? 네. 그럼 뭐예요? 뽑을 만큼 지금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발 더 남았냐 아니면 이게 끝이냐죠. 그거는 누구 마음? 세력 마음.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어쨌든 현재 과열됐다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여기서 이 종목을 사러 들어간다?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양봉 한두 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고 있는 사람은 자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에이 설마 가봤어?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다니까. 그거는 이제 누구의 전문가들이 잘 알아요. 개미들의 그 생각이 바뀌는 거는 정확하게 짚어내거든요. 여기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한국석유. 한국석유는 홍구석유가 여기 계속 올라왔거든요. 상한가로 나오고 좀 더 올라오고 좀 더 올라오고 좀 더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올 동안에 한국석유는 이제 우리 왜 그 분무기 아시죠? 분무기. 분무기 일반 미용실에서 옛날에 쓰던 분무기는 이렇게 그 권총용이잖아요. 이렇게 당기면은 이게 축축축축 나가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압축 분무기라고 아세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무기인데 이렇게 펌프처럼, 그죠? 막 이렇게 누르면서 네, 압력을 채운 다음에 탁 누르면 한동안 쫙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흥구석유는 일반 분무기 그냥 계속 누르는 대로 그냥 쭉쭉쭉 나가는 분무기였는데 한국석유는 뭐냐면 압축 분무기. 양봉 하나 나오고 꼭꼭꼭 누르고 있다가 뻥 터진 거예요. 터졌다니까. 그러면서 신고가가 났는 52주 신고가가 났는데 상승한 게 지금 대략 이만큼이죠. 여기랑 비교해 볼까요? 여기보다 양봉 하나가 적어요. 예. 이게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이거랑 똑같으려면 이때가 저기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전쟁이 터졌을 때니까 네. 그런 거 감안하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앞전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이때 요만큼 나오고 쉬었다가 그 뒤에 또 간 거예요. 네. 종마다 약간씩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한국석유도 양봉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한 개, 두 개. 아니면 이게 끝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오늘 이만큼이 터졌는데 고점에서 나왔던 거래량들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얘도 과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리하면
들고 있는데 수익 났다? 그러면 전량 매도를 하든 절반 매도를 하든 물량을 막 줄이면서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사러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위험한 행동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들어가요. 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항상 후회하시죠. 이런. 근데 이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아직 안 간 것도 있어요. 뭔지는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알아서 찾으세요. 네. 과열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녁 방송 때는 이제 무료 추천을 안 하죠. 대신에 이제 최대한 안 물리게끔 도와드리거든요. 이런 거는 조심하시라고. 수익 난 게 있으면 잘 챙기시라고. 네. 이쪽은 이제 에너지 파트고 중동 쪽이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농사가 잘 안 돼요. 응? 농사가 잘 안 된다고. 물도 귀하고 그죠? 네. 농사가 잘 안 돼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머리가 좋거든요.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농업은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치는 데가 어디냐? 중국이 아니고 일본. 일본의 농업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아에서는. 네? 필리핀 뭐 이런 데는 저기 맛이 같고 태국 이런 데도 별로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최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좀 뒤져 있어요. 몇 년. 그쪽 관련된 분들 농진청에 농업진흥청 있잖아요. 옛날에 아는 분들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직 일본보다 뒤졌다고. 근데 곧 따라잡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농업 중동 쪽이 이제 그 식량 생산이 잘 안 돼요. 어디서 수입을 해요? 그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데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이란이랑 지금 싸움이 터졌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그 다음에 이란한테 지원받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바다 쪽을 가로막기 시작하면 기름이랑 곡물 이 수출입 그죠? 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운송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불안감이 좀 형성이 되겠죠. 곡물.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는요. 터지기 전까지는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중동 쪽에서 전쟁 얘기 나오면 그냥 무조건 뭐만 갔냐? 무조건 그냥 그것만 갔어요. 두 개. 하나는 전쟁주, 방산주하고 그냥 유가.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거기도 이제 밀 수출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지금. 거기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밀이 중동 쪽으로 많이 갔대요. 이집트나 특히 이런 데로.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중동 쪽에 전쟁 얘기 나오면 요즘에는 곡물주도 많이 가요. 근데 순서는 항상 기름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곡물주하고 가스 이런 것도 넘치고 하는데 곡물주도 잘 보셔야 돼요. 곡물주들을 아직 안 뽑았어요. 대기 중. 대기 중이라니. 네. 그러니까 이란이 분명히 뭔 짓을 할 거예요. 할 거고 이스라엘은 그걸 가만히 안 보고 있을 거고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같은 신을 섬기는 유대교하고 같은 신이잖아요. 하나님 맞죠, 그죠? 네. 그 성경에 보면 유대인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고 성당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유대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잘 모른다니까. 네. 저도 뭐 그쪽에 살아보진 않아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솔직히 조금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은 일반인보다는. 왜? 그쪽 연구를 좀 했으니까 본의 아니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전쟁이라는 게 이게 쉽게 안 끝납니다. 항상 분쟁이 있었는데 이게 표면으로 드러난 것 뿐이에요. 누가 먼저 건드렸어요? 하마스. 네. 거기서 건드려 놓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그 10월달에 여기 보시면 급등했을 때 이유가 하마스라는 그 테러 조직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고 납치하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란에서도 원래 이스라엘 싫어하죠, 서로. 그죠? 싫어하는데 하마스한테 막 난리를 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피곤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왜? 건드렸거든. 이스라엘 건드리니까 이스라엘이 뚜껑 열리니까 막 저기 하잖아요, 지금. 못 말리는 거라. 겉으로 봐서는 막 이란이 되게 무서운 나라 같죠? 아니에요. 네. 아니라니까. 거지예요, 거지. 중동의 거지. 북한은 아시아의 거지. 전 세계 거지. 제가 가끔씩 그 얘기 해드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그 다음이 일본이나 이런 데거든요. 일본이 세계 2위였잖아요 한때. 전 세계 부자 나라 1, 2위를 막 씹어내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이라니까. 네. 미국이나 북한, 저 일본이랑 맞짱 뜨는 나라가 북한인데 중동에서 이란이 그짓거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지예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이란이 뭐 석유 생산 많이 하니까 되게 잘 사는 것 같죠. 천만에요. 석유 생산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정유, 리파이너리라고 하잖아요. 정유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기름 안 나는데 정유를 되게 잘하잖아요.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이집트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자기들이 생산한 기름을 그걸 어떻게 못합니다. 나이지리아도 원유 저기 거기서 기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유를 수출하는데 다시 이걸 수입한다잖아요. 정제유. 능력이 안 돼갖고. 그런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래서 그러자 그지라고. 자존심만 셌지. 그래서 아무튼 전쟁이 아무튼 좀 더 길어, 이런 전쟁 이슈가 좀 길어질 겁니다. 그 근거는 오늘 낮에도 얘기 많이 드렸지만 이거를 활용해서 뭐 금리 인하를 못하느니 하느니 마느니 뭐 물가를 잡어 말어 막 이 난리를 지기면서 금리 인하 해줄 듯 말 듯 막 시간 끌 거예요. 작년에 많이 보셨잖아. 근데 그거 본질은 뭐냐면 그거라니까. 그래서 지난달하고 이번 달 초에도 그렇고 우리 방에서는 전쟁 관련 중동 전쟁 관련주를 자꾸 사드렸어요. 왜? 솔직히 전쟁이 일어날지 안 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 왜 사드렸을까요? 이란은 계속 깔짝깔짝 거릴 거고 이스라엘은 가만 안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전쟁이 좀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봤죠. 100%까지는 몰라도. 근데 더 자신 있었던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연준이 분명히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뭘 할 거다. 인플레이션이 뭐 심각해질 것 같네 이러면서 금리는 안 하려고 머리를 쓸 거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그죠? 그게 가장 좀 확실하다고 봤거든요.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뭐 호들갑을 떨면서 막 우리 서민들도 위하는 척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인플레이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썩을 것들. 그러니까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쨌든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있으면 전 이쪽 얘기 지난달부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무방에서도 사야 된다고. 제 얘기 들으셨으면 돈이 벌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왜? 급등했다가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금방 떨어져요. 여러분들 점프해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아무리 몸이 날씬하고 몸에 근육이 좋고 운동을 평상시에 많이 하셨어도 공중에 몇 초 이상 몇 초요? 1초 이상 못 떠 있지 않나요?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그냥 그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꼭 그러세요. 뭐 더 간다, 또 간다, 뭐 이스라엘 승리한다, 이란이 이긴다, 아유. 네. 제발 수익 좀 나면 챙기십시오. 제발 좀. 네. 응? 수익이 나도 이제 못 챙기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있잖아요. 다른 종목 다 손절해가지고 이거 몰빵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게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전쟁 이제 심각해지는 거다 이제. 자, 이거 무조건 간다. 국제유가 조만간 뭐 $150 간다 이러면서 갖고 있는 거 그냥 다 손절해갖고 몰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저기 불법 리딩방 이런 데 있잖아요. 카톡방 이런 데 불법으로 하는데 가면 이거 몰빵 시켜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봤다니까요, 진짜로. 네. 회원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걸 쫄딱 망하는 거라 있어요. 자기가 추천한 거 다 손절시켜가지고 몰빵시킨다니까.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다 죽는 거라 그냥. 지금 딱 분위기가 이제 그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쟁 관련된 이슈는 보통 이렇게 흘러가요. 전쟁에 대해 정리해드리면 실제 전쟁이 잘 일어나진 않고요. 일어날 때도 있지만 거의 실제로 안 일어나고 있고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에이, 설마 이거 테마주 가겠어? 그럼 갑니다. 그럼 반드시 갑니다. 시장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안 좋을수록 잘 가죠.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빠르게 오르고 그리고 오래 못 떠 있고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치고 빠지시는 걸로 해야지 시간 질질 끌면 수익 나는 거 다 뺏기십니다. 그리고
테마 이 이슈가 전쟁 이슈가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 순환매를 노리고 수익을 더 내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리고 환율을 아까 얘기 드렸지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정치 테마 총선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죠? 지난주에. 그래서 화천기계가 조국 관련주인데 이런 식입니다. 망했죠, 그죠? 조국씨가 망했나요? 안 망했잖아요. 기세가 등등할 것 같은데요. 난 조국씨 관련된 뉴스를 안 봐요. 그냥 아예 정치 뉴스를 거의 안 본다니까. 제목만 읽어요. 근데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선거에서 이겼는데 국회의원 10명 이상 당선된 거 아니에요? 네. 응? 당수인데 당수. 어쨌든 테마주는 망했죠. 여기 뭐 대주주 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주주가 팔아서 떨어진 것도 있겠죠. 그러나 원래 이렇게 떨어져요. 응? 그분이 이제 방아쇠를 땡긴 것 뿐이지. 네. 응? 잘 아니까 이렇게 던졌겠죠. 그죠? 네. 그리고 보세요. 떨어지는 거 보세요. 3월 20날 20일 전후로 9,700원인데 지금 3,700원이에요. 그럼 내일 조금만 더 떨어지면 반토막 3분의 1 토막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응? 이런다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확실할수록 하면 안 된다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될 것 같은 사람들 건 나중에 더 힘들 거라고. 동신건설 31,000원에서 지금 19,000원이니까 이거 얼마 떨어진 거예요? 거의 한 40% 가까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대충? 대충 40% 가까이 떨어졌네. 이런 거예요. 회복이 될까요? 글쎄요. 잘 안 될걸요? 왜 안 될 거라고 얘기할까요? 이재명 씨가 지금 1위 아니에요? 한동훈 씨는 이제 당분간 꽤 쉴 거고, 그죠? 네. 조국 씨도 1위 아니에요? 둘이 친명이냐 비명이냐거든요? 나중에 둘이 이제 싸우겠죠. 응? 나중에 이제 대선 나올 수 있게 되면은 둘이 싸울 거예요. 응? 싸울 거라고. 언젠가 싸우겠지. 근데 어쨌든 양쪽 다 그쪽 자기네 쪽에서 1등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면 당분간 올라올 일이 없는 거라. 네? 그래 보죠. 아셨죠? 네. 이쪽에서 물리신 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다음 선거 때까지 가져가면 안 될까요? 뭐 본인 취향이긴 한데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반등 언제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반등이 언제 나올지 맞히는 것보다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그걸 맞추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지만 그죠? 네. 차라리 북한의 이제 유일하게 뚱뚱한 김정은의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맞추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는 자꾸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맞아요. 네. 아셨죠? 네. 동시 특히 화천기계 이런 거. 화천기계 회사 자체는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 회사 보고 들어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런 것들은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런 얘기 되잖아요. 저런 거 소문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죠? 아무튼 그거 참고해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끝난 겁니다. 선거 끝났으니까 자꾸 정치 뉴스 보시거나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끝났다니까요. 네. 끝났고 연말쯤 저기 10월 달이나 11월 달 되면은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당에서 대통령실에서 추진했던 공약들 있죠. 무슨 부동산 관련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뭐 친기업 정책, 뭐 저출산 문제, 특히 뭐예요? 이거 주식 금투세 문제 이거 있죠. 민주당이 다 반대하거든요. 네,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라고요. 네, 보면서 그냥 가시면 돼요. 왜? 외국인은 안 떠났거든. 그러면 테마주만 조금 바뀌겠죠. 네? 대통령이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데드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테마주 안 가나요? 다른 게 가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도는데 그 돈이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우회전이냐 좌회전이냐 그 차이지 돈이 돈다고요. 어차피 토니바퀴처럼 계속 도니까. 아셨죠? 네, 우리 그것만 맞춰서 가면 돼요. 네, 시장이 끝났거나 죽은 게 아닙니다. 방향이 바뀐 것 뿐이지.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그겁니다. 그거를 이제 관찰하고 얘기해 드리는 게 전문가의 몫이고 그거를 또 잘 따라했을 때
수익이 나고 못 나고 결정되는 거죠. 어쨌든 겁먹지 마세요. 전쟁이건 환율이건 환율 올라가면은 경제가 망할까봐,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나라가 망할까봐 그러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근데 걱정을 많이 한다고 수익이 늘어납니까? 몸에 암세포만 늘어날 뿐이죠. 그러니까 걱정들 그만하시고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정치 뉴스, 전쟁 뉴스 그만 보시고 그냥 순환매로 돌아가는 것만 잘 관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돈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게 해야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돈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게 돼 있어요. 믿어보시라니까요. 자,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중동 전쟁 수혜주하고요. 비철 오탄하신 것 같다, 그죠? 비철 금속 관련주 요거 얘기하신다. 오늘 저기 알루미늄하고 뭐 구리 관련주도 움직였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올라갈 게 있어요. 아마 그런 것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까지 그 장중 공개방송 진행하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 장중 공개방송 기간에 회원 가입하시면은 날짜 더 드리고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으로 들어오시려고 했던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좋겠죠. 이벤트 해드리니까 내일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